안녕하십니까, 감독아입니다. 자, 200기 테마로 삼산업기 테마 34번 탄력성 탄력도. 자, 이 성도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부동산학교로는 이 분수를 표현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율, 비율, 지수, 개수, 상성도. 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학교는 무슨 지수니 무슨 개수니 이런 표현들 많거든요. 다 비율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A율 또는 A 비율, A 지수, A 개수, A 상, A 성, 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 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계산했습니다. 0.5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1분의 0.5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는 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수를 계산하면 분모는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게 더 크게 변했느냐, 크냐, 작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탄력성 정의를 보시면 독립변수가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정수변수 결과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 원인 대비 이게 얼마나 변했느냐 말이죠. 이게 많이 변하면 그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구입할 의도를 가졌다 그대로 100개다. 이때는 변화율이 0%입니다. 1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값을 찾아본다 또는 원래의 수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화율입니다.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의 0.5는 이렇게 적으면 어때요? 분모를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50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5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를 뭐라 그래요? 100분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 100분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00으로 나눴을 때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5라고 적고 퍼센트를 읽으면 뭐라 해야 돼요? 5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해 봅시다. 0.8은 뭘까요? 80%죠. 그럼 1.2는 뭘까요? 1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요령은 이미 계산된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0.8에다 100을 곱하기 되면 8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80%라고 합니다. 자, 요령 아시겠죠? 그럼 우리 탄력성은 변화의 개념이니까 퍼센트 대 퍼센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탄력성 뭐가 있냐면 잘 봅니다. 이 성자 붙었죠. 성자 붙었으면 여기에 분자에 적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분자에 적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결과고요. 여기는 공급량 변화율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자들이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자.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원인을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 제목을 붙일 때 일반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까다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비율을 나타낼 때는 여기 분자에 적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걸 줄인 겁니다.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의 또는 가격의 수요 탄력성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굳어지고 출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원인입니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 수요법칙이죠? 좀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지?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또 얼마나 변하는 거지? 소득이 증가한 만큼 수요량이 증가했을까? 그보다 못 미쳤을까? 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줄 수도 있겠죠. 자, 교차 탄력성. 교차는 대체지 보완제, 연관 관련 상품의 가격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요량을 살펴보는데 X란 물건의 수요량을 살펴본다 했을 때 이것은 X 가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득이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다른 걸로 낸다면 Y 가격,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수요량 변화율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보면 어차피 이 분자의 수요량 변화율은 모두 다 X란 물건의 수요량 변화율이기 때문에 원인을 달리해서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이것을 다 합계해서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는 소득을 물어보거나 또는 대체 보완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무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공인에게서 기출지문으로 나온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거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개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득점하자 이런 목표로
오늘 그걸 다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급에 같아서 어떻게 다뤄봅시다. 공급량이 변하죠. 가격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수요법칙을 배웠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요량이 감소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가격 방향과 수요량 방향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스프링을 밟았어요. 밟았다 뗐더니 이쪽으로 10m 튕겨 나왔고요. 다시 집어다가 밟았더니 또 이쪽으로 10m. 자, 튕겨나가는 정도가 10m인데 뭐 밟았다고 다시 뗐는데 뭐 50m 튕겨나갈 리는 없겠죠. 이 결과는 10m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법칙은 뭐예요? 가격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숫자를 늘리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를 높게 적어도 그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샬 고민 끝에 무조건 수요 갈등은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플러스로. 그래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절대값 씌우거나 부호를 없애거나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이 1입니다. 아까 우리 분모 문제할 때 분모가 1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급을 좀 가볼게요. 자, 공급의 가격탄성, 이것도 항상 플러스만 살펴봅니다. 이것은 굳이 플러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분모가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학습을 하실 때 요걸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요 2번 3번 들어가잖아요. 혼란이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급의 가격,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원인이 같지 않습니까? 어떤 가격에 대해서 양 변하니까. 근데 요 2번은 별종입니다. 별종.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을 중심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전체 틀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자체가 뭐 출제되기보다는 학습을 위한 기초 성격을 갖게 됩니다. 테마 34번은 이론을 이야기한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이론이었습니다.